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세무조사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세범칙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조세범칙 조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조세범칙 조사를 받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조세범칙 조사를 받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세부가 제척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국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를 하면 3개년치를 많이 설정을 합니다. 조사 대상 기간을 3개년치를 해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탈세를 했다고 해서 조세범칙 조사를 받게 되면은 그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치를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대충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10개년도를 세무조사를 하니까 2014년 것도 내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10개년치를 하다 보니까 이 추징세익이 엄청나게 폭증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10개년도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 엄청나게 이제 불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가산세가 중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금을 탈세를 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10%입니다. 10%. 1억에 10%, 1,000만 원. 근데 이제 사기기타 부정행위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40%가 과세가 되는 40%, 1억에 40%는 이제 4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 가산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산세가 이렇게 중과가 되고 40% 중과가 되고 10개년치를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조세범칙 조사를 받으면 추징세액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또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받았다, 수수를 했다 그러면은 공고가액의 3%, 또 부가세 30%를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10개년 동안 세금계산을 주고받은 게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의 3%, 3천만 원이죠. 부가세 30%니까 부가세 30%, 1억에 30%, 3천만 원이 이거는 별도로 부과가 된다. 그래서 가산세가 중과되고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10개년치를 조사하는데 거기다 가산세까지 중과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세금이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처분을 받는 게 범칙심의위원회 회부가 됩니다. 범칙심의위원회는 이제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어떤 걸 심의하냐면은 조사팀장이나 반장이 이제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고발이 맞는지를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탈세 방법하고 탈세 금액을 이제 심사를 합니다. 탈세 방법은 이 사람이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건지,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 건지, 그거를 이제 심사를 하는 거고, 이제 탈세 금액도 이제 기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억 하는 업체인데 5천만 원을 사기기타 부정 방법으로 5천만 원을 이게 탈세를 했어요. 금액이 작지 않습니까? 5천만 원 가지고 고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액 기준이 있어요. 탈세 금액 기준이 있고 또 비율 기준이 있고, 그래서 이런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세무조사,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제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탈세를 하는지 보통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본인이 잘못한 게 이런 탈세 방법이라 또는 탈세 금액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한번 세무 진단을 받아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치조사를 나오거나 하면은 서류를 싹 쓸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쓸어가면 이제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일단. 그래서 그런 사전에, 내가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영세사업자는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는데, 영세사업자 나는 1억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5천만 원이에요. 이분 똑같은 5천만 원이지만은 1억에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비율이 50%지 않습니까? 이 비율 기준에 걸리기 때문에 이분도 고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세사업자라도 세금 계산서는 함부로 발행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세금을 얼마나 추징을 당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건데, 우리가 매년 2억씩, 예를 들어서 매년 2억씩 아무 생각 없이 10년간 그냥 탈세를 했다. 그래서 그 합계가 이제 2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0억을 우리가 이분이 탈루를 해서 얼마나 절세를 했나, 얼마나 탈세를 했나 계산해 보면 매년 2억이니까 10%를 잡고 2천만 원 아닙니까? 매년 2천만 원씩 10년이니까 2억. 이분이 2억 절세한 겁니다. 2억 절세를 했는데, 그러면 세금을 이제 세무조사 나와서 세금을 맞으면은 2억에 조금 보태가지고 뭐 2억 5천, 3억 뭐 이렇게 맞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지금 심각하다는 거고, 얼마냐?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 아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계산을 제가 표로 했는데, 요거는 궁금하신 분은 한번 그냥 보시고요. 계산을 해보면 법인 사업자는 24억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18억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예전에 제가 이제 조사 할 때 이제 실적 보고 하시는 분한테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세금 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탈루한 세액이, 포탈 세액이 20억인데 세금이 24억이에요. 24억.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계산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맞아요. 저도 맨 처음에 놀랐습니다. 맨 처음에는. 20억인데 계산이 24억이 좀 이상하다. 뭐지? 그러고서 이제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10년치에다가, 이전에 말씀드린 가산세가 폭증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세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는 18억이에요. 18억. 왜 우리가 이제 법인 사업자가 더 많냐 그러면은, 법인 사업자는 이 20억에 대해서 법인세 한번 맞아요. 그리고 이 20억에 대해서 또 대표가 소득세를 한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맞아요. 두 번. 개인 사업자는 한 번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 사업자가 세금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법인 사업자가 이제 세금이 10%에서 20% 이러기 때문에 신고할 때는 더 유리하죠. 세금이 낮다. 그래서 이제 법인 사업자를 선호하신 분도 있고, 개인 사업자를 뭐 선호하신 분도 있죠. 나는 내가 세금 내고 그 돈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이러신 분은 이제 개인 사업자 하시는 거고, 법인 사업자는 이제 세금이 일단 너무 아깝다. 40% 뭐 30% 내려니까 너무 아깝다. 일단은. 그래서 법인 사업자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거래처 유지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법인이어야 되니까 또 법인 사업자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십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를 받을 때는 법인 사업자가 훨씬 불리하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는 우리가 탈세를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탈세를 했을 때는 법인 사업자가 훨씬 불리하다. 세금이 더 많이 추징된다.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이 표는 이제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은, 세무서에서는 이제 24억, 법인은 24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한테 18억 세금 고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조세범칙 조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 조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발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이 통고처분하고 형사고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통고처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발을 면하려면 돈으로 납부를 해라는 겁니다. 돈으로 떼우라는 거죠. 돈 많으면 돈으로 떼워라. 네가 세금 포탈했으니까. 그게 이제 통고처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0.5배 이 통고처분되는 이 벌금인데, 통고처분이라는 게 이제 벌금을 고지를 하는 건데, 이 벌금이 보통 통상 우리가 이제 0.5배 뭐 1배 뭐 이래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인한테 24억, 개인한테는 18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억이라고 치고 20억, 벌금 또 20억, 그럼 40억이지 않습니까? 40억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통고처분이라는 거는 납부기한 연장도 없고 물납도 없습니다. 그냥 현금 납부예요. 현금 납부. 그럼 20억이 있냐는 거예요.
20억이 통장에 있어야 됩니다. 현금이. 그거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없으니까 대부분 다 고발됩니다. 이렇게 통고 금액을 납부를 안 하면 고발한다고 되지 않습니까? 고발하는 사유가 통고 금액 했는데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럼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고발을 되는 거죠. 대부분 고발됩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나는 돈이 너무 많아. 20억 통장에 있어.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 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고발입니다. 돈 납부가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징역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고발이 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발이 됐다. 그러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느냐? 이 처분이 이제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우리 특가법이 적용되느냐, 그리고 이제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느냐, 이 두 가지 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특가법은 우리가 이제 보통 다 아시는 것처럼 무서운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중하는 건데, 가중 처벌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준 금액이 뭐냐면, 포털 세액이 5억, 세금계산서로 장난친 금액이 30억 이상, 이런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이렇지 않은 경우, 이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이 돼요. 이분 처분이 뭐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보통 뭐 6개월 사시고, 이제 8개월 살고, 뭐 요렇게 1년 이내로 사는 경우가 많고, 또 포털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징역을 살든지 또는 벌금을 판사님이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가법이 적용이 되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3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판사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의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이고, 최소 3년은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엔드입니다. 엔드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그래서 징역 살고 벌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특가법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대표님이 보시거나 자기 사업체를 보면 내가 어떻게 세금을 빼먹었는지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 걸리다 보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하는 거죠. 루틴하게 계속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본인이 10개년치를 합하면 얼마인지 본인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진단을 한번, 세무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 내가 특가법 대상인지 조세범 처벌법 대상인지 이런 거를 사전에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이 금액을 낮추는 거, 이 금액을 낮추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제 처분할게, 조세범 처벌법을 조세범칙 조사를 받으면은 어떻게 이제 처분이 되는지 이제 합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이 24억, 법인은 24억, 개인은 18억, 이거 플러스 이제 고발이 될 거지 않습니까? 고발이 되면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플러스, 그 판사가 또 이제 징역 살라고 그러면 징역 살아야 되고, 아니면 몇 배 별금을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배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최소 1배라고 치면은 한 배다. 그러면은 여기 24억, 요거 24억 벌금, 그러면 52억이지 않습니까? 52억. 24억, 48억이네요. 48억 어떻게 냅니까? 48억이 일단 다 체납되는 거지 않습니까? 납부를 안 하면 일부 납부를 체납이 되는 거고, 거기다 변호사 비용까지 이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나쁜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또 징역까지 살아야 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감당 불가하다.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세범칙 조사를 받으면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세범칙 조사를 절대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범칙 조사를 받으면 우리가 안 되는데, 이 조세범칙 조사를 어떻게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받게 되더라도 어떻게 이제 금액을 낮춰서 이제 그 처분을 낮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